여기는 스웨덴의 한 요양시설입니다. 유난히 추운 공기가 맴돌고 입김이 보일 정도로 온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두꺼운 담요를 둘러쓰고 손을 비비며 추위를 달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표정과 따뜻함이 가득한 곳이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마 린드베리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의 부모님께서 이 요양원을 처음 여셨을 때만 해도 최신식 기름보일러 난방시설이 자랑이었어요. 그때는 연료비도 저렴했고 건물 전체가 따뜻했습니다. 마치 북유럽의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오아시스 같았죠. 저는 이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할머니를 부모님이 정성껏 보살피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방과 후면 책가방을 메고 할머니가 계신 이곳으로 달려왔죠. 숙제를 하다 고개를 들면 할머니는 늘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비록 말씀은 어눌하셨지만 그 따뜻한 눈빛만으로도 할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저를 손주처럼 예뻐해 주셨죠. 할머니가 이곳에서 마지막까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며 이 요양원은 제 삶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어요. 나중에 꼭 부모님의 뒤를 이어 이곳을 지키겠다고 말이죠. 2년 전 부모님이 은퇴하시면서 저는 그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가혹했어요. 국제 정세로 인한 기름값 폭등은 우리의 발등을 찍었고 노후화된 보일러는 매년 수리비만 늘어갔죠. 게다가 기후변화로 점점 혹독해지는 겨울. 예전처럼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눈발이 휘날리는 걸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책상 위 난방비 청구서는 지난달보다 20% 늘었죠. 물려받은 지 2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닥뜨리다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어제는 보호자님께 마음 아픈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방이 너무 춥다는 말씀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라인 리뷰에도 부정적인 평가가 늘어나고 있었고 새로운 입소 문의는 뚝 끊겼죠. 30년간 가장 따뜻한 요양원이라고 불리던 우리 시설의 자부심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둘 수 없어서 저는 은행 대출을 받아 전기 난방 시스템 교체를 결심했어요. 최신 기술이 적용된 고효율 난방기를 설치했죠. 전문가들은 에너지 사용량이 크게 줄어들 거라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기료가 기름값보다 더 많이 나왔고 어르신들은 여전히 추위를 호소하셨어요. 매일 밤 해결책을 찾아 헤매던 중 저는 우연히 한 영상을 발견했죠. 한국의 온돌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닥 전체에서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따뜻한 온기. 그 순간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항상 차가운 발을 호소하시던 할머니께서 이런 난방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온돌에 대해 찾아보았어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이 난방 방식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죠. 복사열 방식으로 열 손실이 적고 바닥부터 따뜻해져 체감 온도가 높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더구나 추결 효과로 한번 데워진 바닥이 오래도록 따뜻함을 유지한다는 사실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눈에 띈 건 노인 건강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었죠. 바닥의 따뜻한 기운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관절 통증도 줄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실내 공기순환도 좋아 호흡기 건강에도 좋다고 했어요.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닌 어르신들을 위한 최적의 해결책으로 보였습니다. 한국의 현대식 요양시설 사례들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온돌 난방을 사용하는 곳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특히 겨울철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많았죠. 게다가 한번 설치하면 유지 비용도 적게 든다는 점이 희망적이었습니다. 이제 이사회를 설득할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대로 우리 어르신들이 추위에 떠는 걸 볼 순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일구신 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지켜내야만 했어요. 요양원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곧 이 차가운 바닥이 포근한 온기로 가득 찰 거라고 말이에요. 할머니가 계시던 시절처럼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가득한 공간이 될 거라고 믿었죠. 저는 밤새도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수십 개의 창이 띄워져 있었고 프린트한 자료들이 책상을 가득 메웠어요. 온돌에 대해 깊이 알아갈수록 이 시스템이야말로 우리 요양원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커져갔죠. 한국의 의료진들은 온돌 난방이 노인들의 수면의 질도 향상시킨다고 분석했죠. 자료를 정리하며 한국의 찜질방 문화도 깊이 있게 살펴보았어요. 온돌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찜질방은
남녀노소 모두의 건강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더군요. 특히 노인들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도 기대 이상이었어요.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기존 난방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특히 혹한기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이 우리 요양원에 적합해 보였어요. 이사회 당일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온돌의 과학적 원리부터 현대적 적용 사례까지 밤새 연구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특히 노인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차가웠어요. 북유럽과 한국은 기후가 다르다.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쏟아졌죠. 30년 된 건물을 전면 교체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현재 경영난에 처한 상황에서 이런 큰 투자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부모님의 반응은 더욱 완강했습니다. 이게 정말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의 날카로운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확신이 없으면 그만두겠습니다. 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저는 매일 밤 더 많은 자료를 찾아 정리했습니다. 온돌이 적용된 현대식 요양시설들의 사례를 수집했어요. 에너지 효율성 데이터는 물론 입소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까지 꼼꼼히 분석했죠. 특히 노인 건강과 관련된 의학적 근거들을 더 상세히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이사회에서는 한국의 찜질방 문화를 담은 영상을 준비했어요. 따뜻한 바닥에서 건강을 되찾는 노인들의 모습과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은 찜질방의 모습이 이사들의 관심을 끌었죠. 현대식 온돌 시스템이 적용된 요양시설의 성공 사례도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온돌이 노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때였어요. 바닥 난방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관절 통증을 완화한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자 반대하던 이사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어르신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설득 끝에 이사회는 마침내 온돌 시스템 도입을 받아들였어요. 다만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죠. 한국 가서 확인하고 끝까지 신중을 다해서 결정하세요. 이번에도 실패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저는 가족들과 이사회의 우려와 불안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며 가슴속 설렘을 감출 수 없었죠. 부모님과 이사회가 보여준 신뢰에 꼭 보답하고 싶었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공항은 마치 거대한 미래도시 같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과장이 아니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동선, 반짝이는 통유리 천장, 그리고 최첨단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이런 멋진 광경에도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요양원의 미래가 이번 출장에 달려있다는 생각에 어깨가 짓눌렸어요. 짐을 찾고 환전을 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죠.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와 첫 일정인 찜질방으로 향했어요. 택시에서 본 서울의 풍경도 인상적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 감상할 여유가 없었죠. 오직 온돌 시스템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찜질방에 들어온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했어요. 차가운 바깥 공기와는 대조적으로 발바닥부터 전해지는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느낀 온돌의 온기는 서양의 어떤 난방과도 달랐어요. 황토방, 소금방, 헛들방까지 각기 다른 온도로 설정된 공간들은 마치 작은 마을 같았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노인분들의 모습이었어요. 평일 낮 시간인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따뜻한 바닥에서 담소를 나누고 계셨죠. 그분들의 편안한 표정을 보며 우리 요양원 어르신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바닥에 누워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옆자리의 할머니께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보셨어요. 스마트폰 번역기를 꺼내 보여드리자 할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서툰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가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할머니께서는 류마티스로 고생하시다가 찜질방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많이 좋아지셨다는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한옥 게스트하우스는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전통 가옥을 현대적으로 개조한 이곳에서 온돌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볼 수 있었어요. 수백 년 된 전통 방식이 현대 기술과 만나 더욱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으로 진화한 것이었죠. 한옥에서의 하룻밤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됐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새도록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방은 마치 큰 품에 안긴 것 같은 포근함을 주었죠. 이런 따뜻함이야말로 우리 어르신들께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는 온돌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일반 난방과 비교한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는 놀라웠습니다. 초기 설치 비용은 부담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이 희망적이었죠. 마지막으로 만난 온돌 설치 전문가는 30년의 경험을 가진 분이었어요. 제가 가져간 요양원 도면을 보시더니 스웨덴의 혹한기를 이기기 위한 최적의 설치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노인 요양시설에 맞는 섬세한 온도 조절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죠. 전문가와의 상담에서 가장 큰 수확은 실현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었어요. 기존 건물에도 온돌 패널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과 각 방의 온도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추결 기능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비용 문제도 구체적으로 논의했어요. 초기 투자 비용은 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하다는 계산이 나왔죠. 특히 요양시설의 특성상 24시간 난방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 온돌의 장점이 더욱 부각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은 제게 온돌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확신을 주었어요. 찜질방에서 경험한 따뜻한 커뮤니티 문화, 한옥에서 느낀 포근한 온기, 그리고 전문가에게 배운 기술적 지식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요양원의 미래를 바꿀 열쇠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우리 요양원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보았어요. 어르신들이 따뜻한 바닥에서 편안히 쉬고 대화를 나누고 건강도 챙기는 모습과 한국의 전통 지혜가 북유럽의 차가운 겨울을 이겨내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스웨덴으로 돌아가 본격적인 도전을 시작할 차례예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어르신들께 더 나은 삶의 질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요양원이 북유럽의 온돌의 우수성을 알리는 첫 번째 사례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가장 큰 과제는 자금 마련이었습니다. 스웨덴 정부의 노인복지시설 개선 지원금을 신청하고 환경 친화적 난방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했더니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체 비용의 30%만을 지원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도 도전했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선물해주세요 라는 캠페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어르신들의 사연과 온돌의 장점을 소개했더니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었죠. 특히 한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힘이 됐습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한국의 전문가들이 설계한 시스템을 스웨덴의 건축 규정에 맞게 수정하고 혹한을 견디기 위해 단열재를 보강했습니다. 각 방마다 온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했고 시공팀의 열정적인 노력 덕분에 예정된 일정보다 빨리 마무리됐죠. 하지만 첫 시험 가동날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바닥이 전혀 데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존 난방보다 더 추워진 것 같았죠. 한국의 전문가와 긴급 연락을 취했지만 시차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어요. 밤새 시스템을 점검했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늘었고 관절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죠. 특히 류마티스가 있으신 분들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라운딩을 할 때마다 어르신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마주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보호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부모님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질책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환불을 요구하시는 분도 있었고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는 말씀도 있었죠. SNS에는 부정적인 후기가 퍼지기 시작했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의 실망도 이어졌습니다.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기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올센 이사님의 말씀에 다른 이사님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죠. 부모님은 말씀은 없으셨지만 실망하신 눈빛이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어요. 지역 난방회사의 기술자가 우리 시설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스웨덴의 겨울은 한국과 달라요.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조정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죠. 기술자와 함께 밤새워 시스템을 분석했어요. 북유럽의 혹한을 견디려면 기존 설정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장점은 살리되 스웨덴 기후에 맞는 세팅이 필요했죠. 매일 밤 시행착오를 겪으며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3주 동안의 끊임없는 도전과 실패가 계속됐습니다. 시스템 설정을 조금씩 바꾸고 단열재를 보강하고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요. 매일 아침 온도를 체크하고 어르신들의 반응을 살피며 조금씩 개선해 나갔죠. 첫 번째 희소식은 올로풋은 할머니께서 전해주셨어요. 에마, 오늘은 발이 따뜻해.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이어서 다른 어르신들도 점차 만족해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관절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통증이 줄었다고 말씀해 주실 때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데이터도 희망적이었습니다. 난방비가 눈에 띄게 줄었고 실내 습도도 안정적으로 유지됐어요.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감기 환자가 줄었고 수면의 질도 개선됐다는 평가가 이어졌죠. 보호자들의 마음도 돌아섰어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는 정말 좋아요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었습니다. SNS에도 긍정적인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새로운 입소 문의도 늘어났어요. 이사회의 성과를 보고하던 날 올센 이사님께서 먼저 사과를 하셨습니다. 포기하자고 한 제가 잘못했네요. 혁신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 법이죠. 그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부모님도 이제는 방문객들에게 온돌 시스템을 자랑하십니다. 가장 큰 변화는 어르신들의 일상에서 나타났어요. 따뜻한 바닥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죠. 마치 한국 찜질방에서 보았던 그 광경이 여기 스웨덴에서 재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요양시설에서 벤치마킹을 오기도 해요. 처음엔 실패작이 될 뻔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덕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었죠. 한국의 전통 지혜가 스웨덴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SNS와 입소문을 통해 온돌 난방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대기자 명단이 50명을 넘어섰을 때는 저도 놀랐어요. 보호자분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이 훨씬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다른 요양원에 계신 친구 어머니도 이곳으로 모시고 싶어 하세요. 이제는 긍정적인 후기가 넘쳐났죠. 처음에 항의하셨던 분들조차 이제는 저희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셨어요. 재정 상황도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난방비가 많이 절감되었고 입소율은 100%를 유지했어요.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스러웠지만 예상보다 빨리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건강이 좋아지면서 의료비 지출도 크게 줄었습니다. 우리 요양원의 변화는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면회 오시는 보호자분들이 늘어나면서 근처 카페와 식당도 활기를 찾았죠.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한적하던 동네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지역 의료계의 관심이었어요. 물리치료센터에서 협력을 제안해왔고 노인 전문 병원에서도 온돌 시스템에 대해 문의해왔습니다. 류마티스 환자들의 재활에 도움이 될 거란 의견이 많았죠. 어느 날은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를 왔어요. 한국의 전통 난방으로 혁신을 이룬 요양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죠. 이 기사를 본 다른 요양시설들의 방문도 이어졌습니다. 온돌의 장점을 배우려는 곳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요양원의 성공 사례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거였죠. 봄이 되자 우리는 작은 정원도 가꾸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이 온돌방에서 휴식을 취하시다가 날이 좋으면 정원에 나와 앉아 계시곤 했죠. 따뜻한 실내와 화사한 정원이 어우러져 요양원 전체가 더욱 생기를 띠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온돌만이 아니었어요. 요양원 한쪽에 작은 찜질방도 만들었죠. 처음에는 낯설어 하시던 어르신들도 이제는 매일 찾으시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담소를 나누며 보내는 시간이 어르신들의 소중한 일과가 되었어요. 부모님은 이제 자부심을 갖고 요양원을 바라보십니다. 네가 우리의 30년 전통을 이렇게 발전시킬 줄은 몰랐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머니께서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우리의 도전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고 싶어요. 한국의 온돌이 스웨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혁신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한국의 전통 지혜가 스웨덴의 차가운 겨울을 녹인 것처럼 우리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답을 찾아 계속 도전해 나갈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작은 도전에서 시작됐다는 게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어르신들께 더 나은 삶의 질을 선물하고 이 경험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